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할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55절 양심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기초들을 낭독하겠습니다. 그 기초들이라는 것은 이해, 심정성, 말함과 같은 것이네요. 그것들의 토대를 두고 양심의 부름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원서로 359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의 분석은 이 현상에 입각한 하나의 무차별적인 발견물로부터 곧 양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으로부터 자신의 출발점을 취한다. 양심은 그런 어떤 것을 계시하고 그 때문에 실존론적 현상들의 주변 속으로 속하는데 이 실존론적 현상들은 계시성으로서의 현장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들이다. 현장의 존재, 다시 말하면 세계 내 존재로서의 존재이네요. 이 현장의 존재를 구성한다. 또는 계시성을 구성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심정성, 이해, 말함, 퇴락이네요. 예. 심정성, 이해, 말함, 퇴락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들은 앞에서 따로따로 떼어 놓아졌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해석되었다. 만약 우리가 양심을 이러한 현상적 맥락 속으로 데려온다면 중요한 것은 거기서 획득된 구조들을 현존재의 계시의 하나의 특별한 경우 곧 양심에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의 해석은 오히려 현장이라는 계시성에 대한 이전의 분석을 단지 속행할 뿐이지 않고 그러한 분석을 현존재의 본래적 존재와 관련해서 더욱 근원적으로 파악한다. 네. 계시성을 통해 우리가 현존재라고 명명하는 존재자는 자기 자신의 현장일 가능성 속에 있다. 자신의 현장으로 존재한다. 자신의 계시성으로 존재한다. 누가요? 현존재가요. 그럼 계시성은 현존재의 자기 계시성이네요. 자신의 세계와 더불어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해 거기에 있는데 여기서 거기에가 계시되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계시되어 있다. 자기가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겠네요. 더욱이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는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서부터가 아니라 배려되는 세계에서부터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가능을 계시한 식으로 그렇다. 존재 가능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것 때문임인데요. 모론 빌렌이라는 것이죠. 현존재가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 할 때의 그것 때문임, 그것이 존재 가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 때문임의 그것이 존재 가능이겠지요. 그러나 편의상 우리는 그것 때문임이라는 표현 전체를 존재 가능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현존재가 그것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 가능은 각기 이미 자신을 특정한 가능성들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 점은 현존재가 비투된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비투성은 기분에 젖어 있음을 통해 많든 적든 분명하게 또 철저하게 계시된다. 심정성, 곧 기분에는 동일 근원적으로 이해가 속한다. 그것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을 본래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능성대로 기투한 한도에서 혹은 비본래적으로 세인에 몰두하면서 세인의 공공적인 해석성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들이 자신에게 앞서 주어지도록 한 한도에서 그렇다. 이러한 앞서줌은 그러나 현존재가 이해하는 공동존재로서 타인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즉 타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실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세인의 공공성 및 잡담 속으로 자신을 상실하면서 현존재는 세인 자기의 말을 들음 속에서 고유한 자기의 말은 흘려듣는다. 만약 현존재가 자기를 흘려들음의 이러한 상실성에서부터 도로 데려와질 수 있어야 한다면 더욱이 자기 자신을 통해 그래야 한다면 현존재는 처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때의 자기 자신이란 세인의 기기울임 속에서 자기를 흘려들었고 또 흘려듣고 있는 자기이다. 이러한 세인의 기기울임은 단절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해 그 귀기울임을 중단시키는 그런 하나의 들음의 가능성이 현존재 자신으로부터 현존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그런 단절의 가능성은 양심에 의한 직접적인 불러내짐 속에 놓여 있다. 양심의 부름은 현존재의 자기를 흘려들으면서 세인의 귀 기울임을 단절시키는데, 만약 부름이 이것의 부름 성격에 상응해서 자기가 상실된 들음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반대로 성격 규정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들음을 깨운다면 그렇다. 만약 이러한 자기가 상실된 들음이 일상적인 새로운 잡다함에 다양한 애매성의 소음에 의해 매혹되어 있다면, 부름은 소음 없이 애매하지 않게 호기심을 위한 발판 없이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양심이다. 세인의 잡담에 대비되는 것이 양심의 소리, 양심의 부름이네요. 부름을 우리는 말함의 양상으로 파악한다. 말함은 이해 가능성을 마디 나눈다. 이해 가능성은 이해 가능한 내용을 가리키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인데, 이 전체적인 것은 말함을 통해 마디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능한 것 전체를 단번에 말할 수는 없지요. 마디 나눠서 말해야 하고 또는 분절화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마디 나눈다는 것은 분절화한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름으로서의 양심의 성격 규정은 결코 단지 하나의 비유가 아닌데, 가령 양심에 관한 칸트적인 상급부분 표상, 즉 판단 기능의 표상 같은 것이 아니다. 칸트는 양심을 상급법원으로 표상했어요. 상급법원은 게리트 호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판단하는 곳이죠. 그래서 상급법원이라는 건 그 판단 기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함에 대해, 또 이로써 역시 부름에 대해서도 음성적 발표는 본질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의 밖으로 말함 및 소리쳐 알림은 이미 말함을 전제한다. 만약 일상적 해석이 양심의 하나의 소리를 안다면, 그때에는 현사실적으로 결코 눈앞에 발견 가능하게 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발표가 생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리는 이해하게 해줌으로 파악되어 있다. 부름의 개시 경향 속에는 충격의 요소와 곧 두드러진 흔들어 깨움의 요소가 있다. 현존재는 부름 속에서 자기에게서 먼 곳에서부터 다시금 세인에게서 먼 곳 속으로 불려진다. 부름에 의해 닥쳐지는 자는 본래적인 자기가 되찾아져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양심에 대한 이러한 특징 주음과 더불어, 그러나 단지 최초로 양심의 실존론적 구조의 분석을 위한 현상적 지표만이 비로소 윤곽지어져 있다. 그 현상은 하나의 부름과 단순하게 비교되지 않고 오히려 현존재에 대해 구성적인 계시성에서부터 말함으로 이해된다. 우리의 고찰은 처음부터 양심의 하나의 해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길을 피한다. 사람들은 양심을 영혼 능력들 중에 하나애로, 곧 지성, 의지 혹은 감정애로 환원하거나 혹은 이것들로부터의 하나의 혼합적 산물로 설명한다. 이런 방식을 피한다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양심의 유형을 지닌 하나의 현상에 직면해서, 부름에 직면해서 눈에 띄는 것은 그렇게 분류된 영혼 능력들이나 인격적 행위들의 하나의 자유롭게 떠도는 테두리의 존재론적 인간학적 불충분성이다.
양심 현상을 영혼 능력들이나 인격적 행위들의 현상으로 보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조, 실존론적 구조의 토대를 두고 양심을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